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의 앞길을 막는 못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유형은요, 잘 모르면서 가르치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진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영상에서 예전에도 언급했지만 이제 PHP, 그러니까 PHP를 되게 무시하는 개발자였는데 사실 PHP도 잘 모르고 자기가 하는 건 ASP라고 해서 이제 웹 프로그래밍, 백엔드 프로그래밍, 요즘 많이 안 쓰는 그런 프로그래밍의 이제 일종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만 이제 자기가 한 10년 해온 거지. 한 과장급이셨는데 그 선배가 제가 이제 초기에 제가 한 1년에서 2년차 됐을 때 그분을 뵀는데 PHP는 굉장히 하등한 언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언급을 해서 PHP가 되게 구세대의 잘못된 언어처럼 많이 비춰지고 있는데, 요새 가장 핫하다는 파이썬이 90년대 초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초중반 정도에 나왔고, 그 이후에 거의 한 2, 3년, 거의 2년에서 3년 좀 차이가 나게 나온 게 이제 PHP랑 오크에서 자바로 명명된 자바라든지 뭐 이런 게 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코틀린이나 무슨 스칼라나 뭐 이 정도 급의 언어가 아니면, 뭐 고나 이런 언어가 아니면 사실 뭐 그 얘네 보고 올드하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근거나 뭐 플랫폼적인 뭐 이해 이런 건 없고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경력이 많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선배의 말을 웬만하면 들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이제 IT 업계에서 경력이 지금은 한 17년 차가 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이제 좀 이상한 사람 진짜 많다라는 걸 아니까 그 개발자들을 얘기 다 믿지 마세요. 일단 그 되게 위험해요. 그 사람들이 선배 말이 다 훌륭하면은 다 뭐 하이엔드로 가고 다 부자 되고 다 연봉 막 억대 연봉 막 후려치면서 막 2, 3억씩 벌고 이래야 되는데 안 그러거든. 실제로 그냥 고만고만 하거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IT 업계도 제 성격이 이렇게 된 게 원래 그렇게까지 막 세고 이런 성격은 아니었는데, 자꾸 이렇게 틀린 정보를 아무렇지 않게 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잘 모르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잘 모르는데 그렇게 해요. 근데 정말 웃겨요. 이 자존심이 뭔지. 근데 그런 개발자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이제 진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여러 책을 보면서 이제 그 각 언어별 아키텍처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실제 이제 여러 가지 벤치마크, 여러 가지 실험 데이터들을 찾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학생들에게 스스로 검증하는 프로세스를 가르치는 게 팀노바의 패턴 교육법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제가 알려준 대로 꾸준히만 하면 잘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은 졸업생들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최근 인터뷰로.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프 팀장 왜 저렇게 텐션이 있고 저 사람은 뭐 이렇게 뭐 말할 때 저렇게까지 되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정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뭐 어떤 일도 있었냐면, 이게 제가 방금 드린 말씀 있잖아요. 그런 유형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개발자 말 듣고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다른 거야. 근데 졸라 잘하는 개발자들 보면 말을 자기가 잘 모르면 확언 안 해요. 그러니까 확정 지어서 얘기 안 한다 이거지. 그거는 제가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래요. 대부분 똘똘한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랑 일하면은 일이 편하죠. 그러니까 책임감이 있고 아무 말이나 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러다가 이제 책임져야 되면 도망가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아니거든. 그래서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들, 뭘 해도 잘하는 사람들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기보다는 그런 어떤 뭐 하나하나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습관이 되면서 되게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습관들을 학생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제 그런 습관들이 계속 체득화돼서 꾸준히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패턴 교육법인데, 그런 이제 습관을 만드는 교육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자기 스스로 교차 검증을 하면서 자기가 조사한 자료나 자기가 검증한 자료들, 또는 검색을 통해서 수집하게 된 자료들, 판단에 도움을 주는 자료들을 이제 굉장히 잘 검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현업에서 거의 없다 보니까 좀 피로도가 높죠, 확실히. 그러니까 딱 보면 말할 때 그 어떤 근거 없는 얘기를 막 이렇게
주저리 하는 사람 치고 그렇게 괜찮은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좀 많이 쌓이시다 보면 아, 저 사람 잘하나 못하나 개발자들은 딱 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 나오냐면 아, 저 사람 헛소리 하는구나 아니구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레벨이 되면은 다 보여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은 몇 마디 안 해봐도 아, 저 사람 진짜 괜찮다 이게 벌써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이제 팀노버 운영하면서 제일 어이없었던 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력서에 뭐 여러 가지 스택을 썼대요. 그러면은 스택을 썼으면 검증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검증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자신이 모르고 많으니까 저렇게 많이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서 저는 이제 제가 방금 말한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잘 모르면서 가르치는 사람처럼 자기 플랫폼도 아니면 검증이 불가능한 영역이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다양하게 멀티 플랫폼으로 다양하게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사기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딱 수준이란 말이죠. 근데 실제로 제가 본 많은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요 플랫폼을 하나로만 안 해요. 보통 이제 필요하면 그냥 뭐 하지 뭐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 졸라 잘하는 사람은요 다른 걸로 금방 넘어가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어떤 동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연락 안 한 지 꽤 됐는데 그 친구도 플래시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고등학교 때 뭐 그 네이버에 들어갈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뛰어난 친구인데 나중에 이제 그 플래시가 점점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안 쓰게 되면서 이제 그 네이티브로 직접 다 만드는 그런 거를 하나하나 하는데 근데도 금방금방 해요. 진짜 잘해요. 그래서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를 졸라 잘하는 사람은 다른 거 금방 가거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면 모른다 그래요. 모르고 내가 공부해서 알려줄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 치고 일 못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어쨌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로 이제 사람들이 인생 조지는 거.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상대들의 인생을 조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조져지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신입들, 그러니까 선배 잘못 만나서 잘못된 습관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혐오하는 것 중 하나고 그런 사람들한테 영향 안 받을 정도로 이제 팀노바에서 그래서 좀 트레이닝을 하다하게 시키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습관만 잡으면 이상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 이상한 거 뻔히 알거든. 근데 보통 어느 곳이든 초보자가 당해요. 관광지 가면 초보자들이 다 눈탱이 쓰는 것처럼 딱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제 피곤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부정적인 사람들 막무가내로 긍정의 같은 제가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제 친구라고 해야 되나? 지금 친구 아닌데 제가 되게 약간 좀 안 좋게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되게 가난하게. 근데 가난하게 사는데 그 가난하게 사는 게 이제 저 정도 나이가 되면요. 30대 한 중반 정도 이상이 되면 사실은 자기가 지금 살아온 거에 대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결국엔 자기 판단이 거의 한 7할 이상이랄까 70%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뭐 20살 또는 21~22살 이렇게 되는 친구들은 사실은 그 친구들은 당장 인생을 바꾸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었어요. 한 20대 중반부터 조금 바뀔랑 말랑하고 한 30 전후에 딱 보통은 자기가 어떤 한 분야에서 그래도 내가 좀 하기 시작한다 또는 어느 정도 두각을 나타냈다 이렇게 하는 건데 보통 이제 그 제 또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 자기가 살아온 거의 결과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아는 어떤 그 친구였던 그 친구는 어떤 모든 걸 부모님 탓을 하는 거예요. 뭐 어렸을 때 뭐 비교를 했다. 자기가 뭐 친척이랑 비교를 당했다. 10대 시절에. 그런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물론 제가 들어봐도 그 부모님이 문제가 좀 있어요. 확실히 좀 이 친구한테 굉장히 지금까지도 막 자꾸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친구의 그런 마인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일단 모든 게 부모님 탓, 모든 게 환경 탓, 모든 게 그런 상황 탓을 하는 사람들 치고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동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대할 때 각각 다 다른 거야. 만약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으면 이 사람한테는 되게 젠틀하고 괜찮은 사람이고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막 뭐 약간 부정적인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고 이 사람한테는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가는 거죠. 그리고서 이 사람들의 동정표를 받으려고 해요. 이게 심해지면 표재성 인격장애라고 예전에 어떤 파트장이었던 친구가 알려줬었거든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저는 좀 봤어요. 그래서 A라는 얘기를 친구랑도 얘기하고 B라는 친구랑도 얘기하고 C라는 친구랑도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게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제가 보통 이제 팀노바에 많이 오시는 분들 특징, 그리고 이제 현업 개발자분들이 오실 때, 이렇게 특징이 뭐냐면, 제가 현업에 있는데도 실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걸 많이 등록하세요. 특히나 비대면의 현업 개발자분들 종종 오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통은 더 성장하고 싶은데, 성장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이런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방법을 알려주면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보통은 방법이 문제라기보다는 그거를 꾸준히 실행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부정적인 성격의 사람들은 굉장히 금방 포기를 해버리죠. 근데 자기 혼자 부정적이면 상관이 없는데 꼭 옆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 옆에 잘 두려고 잘 안 해요. 근데 어차피 인간은 죽고요. 그리고 어떻게 살든 결국에는 우리는 결론이 다 똑같은 삶을 살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집단주의적 동물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그래도 공부를 좀 한 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볼 때 옆에서 뒀을 때 굉장히 내가 힘들어질 것 같다 싶으면 아니 힘들거나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받는데 그게 좀 긍정적인 영향이 아니다 싶으면 그냥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관계를 그냥 끊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제가 굉장히 인간관계가 편해지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세상 살면서 좋은 사람만 만나고 편한 사람만 만나고 그렇게 하겠냐고. 물론 직업으로는 그렇죠. 근데 친구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직업으로는 사실 뭐 어떤 저를 속상하게 하는 학생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어쩔 수 없다 생각해요, 저도. 근데 그런 친구들을 잘 맞춰서 잘 훈련시키고 그런 게 내 직업이니까. 근데 이 직업 특성상 강사가 힘을 많이 내야 돼요. 그런데 내 지인들까지 그런 특성을 가지거나 아니면 내 주변 이제 동료나 개발자들이 그런 특징을 가지면 굉장한 정말 부정적인 사람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비판적인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상황을 보고 이렇게 개선을 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사실 제가 봤을 때 긍정적인 거에 가까운 거예요. 문제를 찾고 해결점을 제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희망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든지 안 된다, 뭐든지 탓을 한다. 특히나 개발자들 보면 내가 성장하지 못하는 건 우리 회사의 탓이다.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사실 웃겨요. 저는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도 내가 대기업에 못 갔기 때문에 내가 중소기업에 제일 그지 같은 회사 갔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그지 같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엄청 많고 지금 뭐 가까운 개발자 커뮤니티만 가셔도 그런 얘기 엄청 많고 말하는 거 보면 자기는 완벽한데 그 회사가 문제야. 회사는 항상 공공의 적이고 되게 못된 그런 프레임으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상 못 가는 거예요. 진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회사 별로면 나오세요. 근데 나가서 자신 없거나 더 좋은 조건으로 갈 자신 없으니까 안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왜 합리화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귀찮아서 안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귀찮아서 안 나오면은 욕이라도 하지 말든가. 근데 어쨌든 뭔가 그런 걸로 이제 공감대를 얻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하등 쓸모도 없고 그걸 공감하잖아요. 우리가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진짜 우리의 무의식 우리는 사실은 한 웬만한 5%의 이제 5%의 엄청난 우리의 각인된 의식과 95%의 무의식으로 살아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그 무의식의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습관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운동 같은 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뭔가 할 때 항상 신경 쓰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라더라도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예를 들면 뭐 팔굽혀펴기를 한다고 한다면 뭐 잘 못할 수 있죠. 대부분 못할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살도 쪄가지고 더 힘들겠죠. 그러면은 내가 팔굽혀펴기를 오늘은 하루만 한 개만 하자. 아예 안 하진 않는 거죠. 어떻게든 마음을 먹고 실행을 하는 그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제가 팔굽혀펴기를 매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많이 할 때는 오늘 컨디션 좋으면 막 20개에서 30개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진짜 컨디션 너무 안 좋다 또는 일이 끝나서 좀 지쳤어, 그러면은 제가 뭐 3개든 5개든 1개든 무조건 하고는 잤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니까 어느덧 1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을 1초만 하든 30초만 하든 일단은 내가 그거를 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습관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꾸준히 한다면요. 자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게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그 무의식의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패턴 교육법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 그 어떤 하나의 그 패턴을 만들어 버리면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회사에 갈 때마다 부정적인 사람들 또는 내가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애들. 나 그런 것도 있다. 그 예전에 제가 공증을 해준 친구가 있어요. 제가 10대 시절에 저를 잘 따르던 동생이 있어가지고, 그 동생이 아버지가 좀 약간 소위 말하는 좀 망나니 뭐 이런 느낌으로 사셨어요. 집이 못 사는 게 아니었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뭐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 할머니가 자기 아들한테 그 집을 한 2채를 해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도박인가 그걸로. 그걸 2채를 해먹은 걸 보고, 근데 우리 손자한테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얘한테 그 집을 주고 싶어서 공증을 이제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공증을 했죠. 그 공증에 2사람의 증인이 필요한데, 저도 제가 20살인가 21살인가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친구를 위해서 해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항상 불만이 많았어. 이제 아버지가 어쩌저쩌고 할머니가 어쩌저쩌고 막 그렇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제가 계속 들어줬죠. 옛날에는 뭐 그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라는 게 자기의 얘기를 들어주고 자기를 공감해 주잖아. 그러면 그 사람을 계속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랑 10대 시절에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자주 봤는데, 어느덧 이제 또 저도 이제 바쁘고 그러니까 연락이 끊기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 몇 년 만에 봤어요. 근데 그 친구를 봤는데 군대를 갔다 왔더라고. 근데 이 부정적인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들이 자기한테 해주는 거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많아요, 보면. 그래서 몇 년 만에 만났어요. 저 어린 나이에 사실 공증한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어린데 내가 이 친구를 믿으니까 해준 거거든. 근데 그거 말고도 사실 정서적으로 그 친구를 많이 지지를 해줬는데, 문제는 이제 그 친구가 갔다 와서 제가 몇 년 만에 잘 지냈냐고, 요새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뭔데 그런 걸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더라고. 그러면은 만났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고 그랬더니,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더 너 꿈을 이렇게 하러 꿈을 이렇게 잘 만들어 갈 건지. 왜냐면 그럴 나이에요. 그 당시에 그 친구가 20대 한 중반, 저랑 한 2~3살 차이 나는 친구인데 지금 한 30대 초중반 됐겠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되게 싸가지 없게. 그래서 저도 이제 성격이, 저는 이제 친한 사람들한테 되게 잘하는 편인데, 얘가 개념이 없다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달라집니다. 저도 말을 못하는 편이 아니라. 그래서 이치에 맞게 얘기했죠. 일단 만나서 서로 근황 얘기를 할 거 아니면, 내가 무슨 뭐 크리티컬한 질문 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살았어, 뭐 어떻게 지낼 거, 이런 얘기도 못하면 만날 필요가 없는 거라고. 그리고 그런 정도의 감흥조차 없으면 만나지 말죠. 그냥 만나서 밥만 먹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럼 뭐 이제 시덥잖은 농담만 하고 뭐 그러고 갈 것도 아니고. 5년 만에 만났거든요, 그 동생을. 저는 정말 반가워서 그렇게 만났는데, 그렇게 하니까 애가 싸가지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제 되게, 저도 그냥 됐다, 여기서 내가 그렇게까지 너한테 나도 별로 이제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너한테 궁금한 거 없고, 그리고 너 사람 그러는 거 아니라고. 너 힘들 때 네 옆에서 니네 뭐 아버지 때문에 힘들고 막 그런 거 다 이렇게
해준 사람한테 이러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너 내가 공증해준 건 기억하냐? 내가 그랬지. 너 그래가지고 집 잘 받았다며. 할머니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집 잘 받고 그러면은 최소한의 그런 게 있으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뭐 이렇게 그런 걸 왜 물어보냐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라고. 어떻게 사냐고 물어볼 정도도 얘기를 못하는 사이면 그거는 애초에 지인이 아니라고. 됐다고. 그러면 그냥 맞거든요. 나중에 미안하다고 사과가 왔는데 저는 이제 이 친구가 워낙에 주변에 욕을 하는 걸 많이 받기 때문에 안 그래도 좀 이렇게 이 친구에 대한 애정이 식어버리니까, 제가 이빠른 동생이었는데 애정이 식어버리니까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걔 얘기를 계속 난 그냥 듣는 입장이에요. 제3자로 힘내라, 그래 잘 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는 입장인데 되게 점점 우울해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얘랑 연락을 끊고 5년 뒤에 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확실히 만나고 우울해지더라고요. 이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저는 제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신과 의사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항상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만나거든.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사실 긍정적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 정신과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멘탈이 좋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런 어떤 전문적인 그런 걸 가지신 분들조차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무섭습니다. 환경이라는 게.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개발자들, 부정적인 개발자들 치고 지대로 제대로 하는 사람도 못 봤어요. 우리가 어차피 힘들어. 개발 졸라게 힘들고, 근데 개발 말고도 다 힘들어요. 세상에 뭐 쉬운 게 어딨어. 그 나름대로 힘듦의 종류가 다른 거지. 근데 지금 개발자 수요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기술 가진 사람들은요, 간호사들도 그렇고 전문적인 이런 의사들도 그렇고 어떤 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하기가 힘들어요. 인공지능이 그 전문적인 사람들까지 다 대체할 정도가 되면 일반적인 그냥 단순한 업무들은 이미 다 대체가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되고는 안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전문적인 건 기본적으로 다른 직업에 비해서 사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든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 하려면 안 될 거야, 또는 난 어떻게 될 거야, 이게 부정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옆에서 두고 그 친구들과 함께 멘탈 잡고 가면은 보통은 크게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올라갈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팀노바에도 보면은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 이 사람 충분히 하고도 남을 만한 멘탈의 소유자거든. 그러니까 멘탈의 소유자라기보단 그냥 잘할 사람이야. 얘기를 나눠보면 나쁘지 않아요. 나는 딱 보면 알거든. 그래서 요 정도 되면은, 요 정도 지능이 있는 사람이면 뭐 충분히 소화할 텐데,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이 멘탈이 약한 사람들 보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어느 정도 해주고 그러지 말라고 한 두세 번 얘기하는데, 그 이상 얘기했는데도 뭐 자기 혼자 흑화되는 사람들,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냥 특별히 대단한 것도 필요 없거든. 그냥 시간 지나면 알아서 잘해지는데, 멘탈 때문에 꾸준히 하는 그런 습관 같은 것도 못 만드는 사람들 많거든. 불쌍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서 개발을 떠나느냐? 보통은 개발 안 떠납니다. 보통은 한 2, 3년 뒤에 나 개발해볼까? 되게 재밌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 옆에다 안 두는 거 정말 저는 강추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영향 받아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동물이에요. 강아지 키워보신 분들이나 이렇게 집단주의적인 동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 텐데, 뭐 예를 들면 강아지 키우는 곳에 고양이가 있어요. 근데 고양이가 너무 어렸을 때 강아지들 옆에 있으면 고양이가 자기가 강아지인 줄 알아요. 그렇게 하고서 보여지는 습성도 같이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 환경적인 거에 동물들도 영향이 그렇게 많이 받는데, 뭐 할 말 다 했죠.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집단주의적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혼자 있는 게 좋다, 막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평소에 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진짜 혼자 쭉 있어 보세요. 히키코모리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저도 이제 그렇게 사회성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서 온라인 커뮤니티 위주로 무언가를 해본 적이 많은 사람인데, 프리랜서 하다 보면 일이 바쁘면은 사람을 거의 못 만나요. 그러면은 일은 막 미친듯이 와서 일적인 얘기할 사람들은 조금 있는데, 막상
진짜 놀지 못하는 거야. 시간도 없고 막 친구도 많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은 혼잣말 하기 시작해요. 혼잣말 엄청 심해져요. 그게 그만큼 이제 혼자 있는 게 사람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보통 나 혼자 있고 싶다 이 생각 드는 게, 보통 평소에 좀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빈도수가 있는 일반 직장인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주말에 혼자 있고 싶지. 5일 내내 사람들을 봤는데. 근데 뭐 그런 거 아닌 이상은 보통 이제 쭉 혼자만 일하는, 저 프리랜서 그렇게 오래 많이 했잖아요. 혼자 그 재택으로 아무도 없이 그냥 만나는 사람 슈퍼 아저씨만 있는 이런 상태로 많이 해본 적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두 달 하면 되게 우울해져요. 생각보다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혼자 있는 것보다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서 기운을 서로 주고, 나도 기운을 내려고 하고. 그래서 말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그냥 별거 아니야. 막 이렇게 보면 뭐 오늘 내가 한 아주 작은 행복감, 그런 거 하나를, 행복한 순간들을 잘 느끼는 게 하루를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래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과학적 근거들도 상당히 많고요. 인간이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랑 긍정적인 얘기를 할 때랑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해요. 특히나 그걸 입 밖으로 낼 때 그게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비판적 시선, 또는 이렇게 힘들었던 감정들, 이런 것들을 담아 얘기할 때는 저도 모르게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 힘들어져요. 뭔가 몸이 힘들고 끝나고 나서도 여운도 강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그렇게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게 되게 많거든요. 오히려 그냥 내 할 일만 열심히 하고, 그냥 내 할 일에만 신경 써야지 이렇게 하고 사는 요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삶의 질이 높아졌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내 마인드만 바뀌었을 뿐이야. 그리고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소통을 늘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분들, 뭐 실력 여하를 떠나서 긍정적인 분들이 되게 많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책임감 없이 말하는 그런 긍정,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느 정도 책임감도 있으면서 그래도 비전을 좀 크게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옆에는, 부정적인 사람들은 꼭 안 두시는 걸 저는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3번, 원래 회사는 이런 거야 룰에 맞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런 게 없습니다. 넷플릭스는 넷플릭스의 스타일이 있고요, 애플은 애플의 스타일이 있고요, 구글은 구글의 스타일이 있어요. 전혀 달라요.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알기론 넷플릭스는 엄청난 자유를 주는 게 특징이고, 뭐 애플 같은 경우는 그 다 개인시를 뭐 주는데 철저하게 관리된, 그러니까 딱 스티브 잡스를 보는 듯한 어떤 편집증적인 그런 철저하게 관리된, 혼자 일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완전한 자유는 아닌 그런 구조를 띈다고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그 중간 정도의 형태겠죠. 그리고 대부분 자율성 있게 일은 하지만 목표는 되게 명확한, 자율성 있게 하지만 그래도 관리 중간에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디테일한 거 보면은 애플은 조금 자기 회사 애플의 이미지와 맞는 것 같아요. 조금 어느 정도 좀 완벽주의자적인, 그러면서 스타일이 되게 분명한 그런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고, 넷플릭스는 졸라 자유로워요. 넷플릭스 그 CEO가 쓴 책 읽어봐도 확실히 기업 문화 자체나 그 CEO의 마인드나 굉장히 자유롭고, 대신에 그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기 스스로 일을 잘 찾아서 잘 해내면 올라가는 거고, 못하면 잘라버리고, 이런 구조예요. 구글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그 자유와 어떻게 보면은 좀 완전한 관리 사이에 그 중간 정도를 보여주는 것 같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세계 기업이 완벽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게 아니고, 그런 기업들도 각자 나름대로의 성공 방식으로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다 성공한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원래 그런 건 없어요. 제가 많은 학원들에 대한 그 통념과 많이 싸우고 있죠. 뭐 단가반은 왜 없나요? 부터 해서 무슨 학원들은 당연히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심지어 잘 모르는 학생들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할 때 저는 기가 막혀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 전문가가 맞춰야 되나요? 전 잘 모르겠는데, 전문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겠죠. 설명은 해줄 수 있겠으나
그들이 당연히 이런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거에 제가 맞추기가 좀 애매하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리고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도 결국에는 어떤 교육이든 각자의 교육기관의 스타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향점도 다르고, 근데 그게 무조건 이래야 해 이런 게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원래 회사는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서 뭐 꼰대 문화가 전파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좀 애매한, 아까 1번에 말한 제가 잘 모르면서 좀 악영향 미치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제 저런 사람들이 굉장히 악영향이에요. 그래서 룰에 맞추면 무조건 좋다. 사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 중에 되게 별로였던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땐 굴뚝에 연기 는다 이거랑, 그거랑 그 있죠. 가만히 있으면은 뭐 중간은 간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룰에 맞춰라. 회사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뭐 이런 얘기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다. 이거는 좀 좋아하는 얘기구나. 근데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요. 한 곳에서 지그시 있지 못하면 그 사람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곳에 지그시 있지 못하는 건 그 회사가 문제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도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냥 합이 안 맞는 거죠. 근데 이제 당연히 회사의 룰은 이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게 만약에 절대적인 진리였다면 기업 문화가 지금까지 많이 바뀌지 않았겠죠. 옛날에 그 1970년대 가발 공장에 하던 그 근로자들의 그 인권과 지금의 인권은 차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을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개선을 해나가야 지금의 형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건 없어요. 모든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게 편하거든요. 마음은 되게 편해요. 원래 이런 거야. 원래 이런 거야. 그렇게 마음 편한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스타일의 다양성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창의성이 중요한 시대에 원래 이런 거야는 굉장히 위험한 접근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가 그런 안 좋은 그런 꼰대 문화나 이런 걸 가지면은 그냥 이직하시길 추천을 드려요. 이직을 하시길 추천을 드려요. 뭐 이렇게 너무 이직하면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진짜 이직 많이 안 해봤잖아. 나는 1년마다 바꾼 적도 있고요. 2, 3년마다 바꾼 적도 있고. 근데 대신에 안전하게 해야지. 내가 갈 회사를 미리 컨택을 해놓는다든지. 물론 이 얘기 들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얘기인 건 사실이에요. 너는 지금 뭐 회사 뭐 자주자주 바꾸라고 사람들에게 종용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회사가 알 바가 아니죠. 이 사람, 제가 이전에 영상에도 개인주의를 추천하는 이유를 얘기를 했는데, 개인이 선택할 문제예요. 자기가 이 회사에 일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집단주의적 사상을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싫어한다고 얘기를 한 것처럼, 자기가 좀 안 맞으면 딴 데 갈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뭐가 문제야. 반대로도 회사가 이 사람 별로면 자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식 혁신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되게 합리적이거든? 이게 무능하면은 무능한 정도로 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되게 복지나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원하는 거를 알지만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제가 뭐 정치를 잘 알진 못하지만 저는 도대체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일을 똑같이 해요. 일을 똑같이 하는데 일을 요만큼 한 사람이 있고 일이 이만큼 한 사람이 있어.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보다 한 10배 효율을 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IT 업계를 떠나서 거의 엘리트들이 먹여 살리는 게 일반적이고, 이런 얘기는 이건희 회장도 예전에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엘리트주의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핵심 뭐 개발자들, 그런 사람들은 진짜 실제로 신입들이 뭐 페이스북 인턴이 보통 한 1억에서 1억 2천이라 들었는데, 지금 또 물가 올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신입이 그러면 한 1억 5천 된다고 칩시다. 1억 5천 정도 될 거예요. 뭐 2억까지 주진 않을 건데 실리콘밸리에서 1억 5천 정도 뭐 받는데 뭐 시니어가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한 10년 이상이 됐대요. 근데 거의 뭐 한 못해도 한 7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일을 7배 잘하냐?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보면 이런 사람들이 그냥 회사를 질질 끌고 간다니까요. 못하는 사람들은 그 밑에서 감탄이나 하고 있고, 이쪽은 아예 거기까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그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공장이랑 달라요. 공장은 하나, 둘, 셋, 넷, 네 명의 사람이 있으면, 진짜 잘하는 사람도 이만큼 아웃풋을 내고, 좀 덜한 사람 요만큼 내고, 요렇게 해서 고만고만한 아웃풋이 그래도 최소 평균치는 한 요 정도는 나올 수 있는 느낌이라면, 실제 그 개발은, 졸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졸라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졸라 못하는 사람은 3명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웃풋 냈으면 졸라 잘하는 사람들 여기에도 다 꽉 채우고 나요. 남아 이러고 있어요. 애초에 설계가 다르고, 아니 그러면은 유명한 건축가가 왜 필요해요? 유명한 건축가들 보면 뭐 저는 자하디드라는 그 사람 되게 좋아하는데 돌아가셨는데, 자하디드나 뭐 이런 되게 유명한 건축가들이 왜 필요해요? 필요가 없지. 이런 뭐 이분 뭐 이렇게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의 뭐 건물 같은 거 로 유명하죠. 동대문 DDP도 이 사람이 했었죠. 돌아가시긴 했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싼 금액으로 건물을 지어주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의뢰를 왜 해요? 건축 다 비슷한데. 그럼 저렴한 사람들 한 1000명 쓸 돈을 만약에 1000명이 이걸 한 1000명은 좀 오바고, 뭐 만약에 자하디드가 뭐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건물을 짓거든요. 그 막 수천억을 들여서 만약에 건물 하나 이렇게 이 공간을 차지하는 건축물을 하나 만든다고 하면 그냥 저 정도까지는 아닌데 고만고만한 이런 건축가들 한 10명 써가지고 똑같이 만들면 요런 퀄리티가 더 싸게 나올 수 있다면 자하디드한테 안 맡기겠죠. 제가 자하디드를 좋아하는 이유가, 저 넷플릭스에도 이제 저런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자하디드를 추모하는 뭐 그런 영상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건축을 하기 때문에 되게 굉장히 호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에 있어서 컴퓨터적인 계산, 물리적인 계산, 그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고 있어서 되게 처음에 흥미롭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가 굉장히 이제 건축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왜냐면 건물들이 되게 형이상학적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생겼어. 여기 가운데가 뻥 뚫려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독특한 구조인데, 이거를 사실은 바로 이제 손으로 설계하기는 좀 힘들고, 이게 실제로 구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시뮬레이션을 이제 개발자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엔지니어들이 이제는 아니지 뭐 예전부터 많이 해오던 기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저런 건축을 하려면 이제 창의성이 중요한데, 원래 회사는 이런 거야 라는 회사에서 저런 걸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일부 일처제 이것도 생긴 지가 사실 몇백 년 안 됐고, 그전에는 얼마든지 일부 다처제가 가능한 시기에 거의 100년도 안 됐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같은 체계도 조선 후기 때는 말도 안 됐다고요. 조선시대 때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쌍놈의 문화죠. 근데 그런 어떤 문화가 바뀌는, 문화가 바뀌면 이전 문화가 보편적으로는 좀 미개해요. 특정 권력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구조, 그런 구조가 보통은 많거든요. 아무리 뭐 과거가 아름다웠고 뭐 지금이 되게 부당하다 얘기를 해도 과거보다 부당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실 뭐 옛날에 뭐 더 훨씬 부익부 빈익빈이 훨씬 심했죠. 옛날에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았겠지. 중산층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았으면 많았게요. 다 못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중위권이 많았던 거지. 근데 이 지금처럼 막 전반적으로 뭐 경제가 엄청 좋아진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우리나라 거의 10위권 경제대국인데 GDP로 그런 나라 치고 사실 그렇게 빈부격차가 안 심한 나라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정말 잘못된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제가 아까 말한
상대적으로 박탈감? 우리가 뭐 되게 못 사는 사람도 밥 굶고 정말 뭐 노숙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드물어요. 근데 그 정도면 꽤 괜찮은 복지를 가진 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그 상대적 박탈감 이런 거 가지는 이유도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2번의 영향이 있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 원하냐 이거죠, 제 얘기는. 진짜 많은 걸 원한다면 그만큼 하면 돼요. 물론 많이 하면 잘 된다?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방향성이 되게 중요해요. 생각해보면. 물론 저도 뭐 미친듯이 뭐 돈을 많이 벌어본다든지 그거는 해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딴 건 몰라도 이 교육에 있어서 기초교육이나 어떤 학생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고쳐주고 뭐 이런 거에서는 나름대로 제가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기초 코딩 교육에 있어서는 제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으로는, 그리고 그들을 정말 어마어마한 고연봉으로 많이 보낸 제 입장에선 충분히 제가 이제 발언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정도의 그 스킬을 얻으려면 일단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진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공부도 해야 되고, 미친듯이 정말 새벽까지 입이 단내나도록 막 강의도 막 많이 해봐야 되고, 그리고 막 정말 어떤 때는 진짜 나는 아침 새벽 6시까지 작품 설명서 써준 적도 있고, 진짜 막 별의별 일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근데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필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그 생각의 중요함을 잘 모르더라고. 보통 진짜 위대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되고, 그걸 잘하는 사람이 설계를 잘하는 개발자가 되는 건데, 그런 다양성을 이게 이 초보 때, 신입 때나 이럴 때 그런 되게 꼰대들 만나가지고 다 이게 죽어버리면 결국에는 안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고, 한 번 성장한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시작할 때는요, 사람이 뭔가 시작할 때는요, 특히나 첫 회사나 낯선 환경에 가면은 도파민이 엄청나게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긴장되는 상황이 계속 고정이 되면 그때 뭔가 일을 배우면 잘 배우거든. 그 긴장하면서 뭔가를 배우면. 근데 이제 그런 단계를 지났어. 이 회사에 다닌 지 한 2년 지났어. 근데 안 좋은 선배들을 만나서 안 좋은 영향을 좀 받은 거야. 그래서 룰이 되게 강해서 이 사람이 그 룰에 막 갇혀서 계속 사는 거죠. 그렇게 2, 3년 되면 사실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었던 친구도 결국에는 거기에 적응해버려요. 인간의 적응력이 얼마나 강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원래 회사는 이런 거야, 또는 뭐 부정적인 사람들, 뭐 잘 모르면서 가르치는 사람들, 이 세계 이게 와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세트로 된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 만나면은 사실 인생 조지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을 만나던 내가 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게, 나는 나대로의 스타일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 인간은 정말 생각보다 나약한 존재예요. 그 조직폭력배나 정말 그 잘 나간다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들끼리 뭉쳐가지고 굉장히 하나의 집단을 형성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그런 거예요. 실제로 범죄 심리학에서 보면 집단이 한 범죄랑 개인이 한 범죄랑 좀 결이 달라요. 왕따 같은 경우도요, 한 친구가 한 친구를 괴롭힐 때 강도보다 여럿이서 동시에 같이 괴롭힐 때 훨씬 잔인해요. 보편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이제 서로 이제 어떤 결의에 차면은, 왕따 같은 경우도 말도 안 되는 좀 엽기적인 왕따나 이런 거는 거진 집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애초에 그런 어떤 그 기반 자체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만큼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제가 이런 못된 사람들 웬만하면 피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다면 많이 질문이 드실 거예요. 회사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잘 흘려보내던지,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의 성격이 좀 다를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싫으면 싫은 티 팍 내요. 그리고 말 안 해요. 말도 안 하고 그냥 사무적인 얘기만 하죠. 사무적인 얘기만 하고 우습게 안 보이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진짜 회사는 그냥 일하러 가는 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거기서 이 사람들과 막 엄청 친해질 필요 없어요.
회사에서 기계인 팀장님 같은 경우는 저는 회사에서 친해진 케이스긴 한데, 그건 되게 특이한 케이스고, 오히려 기계인 팀장님이 되게 순수해요. 사람이 순수한 편이라, 자기 욕구에 대해서 솔직하고 순수한 편이라서 그래서 친해진 거지. 그리고 이제 자기 책임 맡은 거를 책임감 있게 잘 하니까 이제 서로 이제 제가 신뢰가 생기고, 그래서 기계현 팀장님이랑 같이 일을 시작한 거지. 보편적으로는 전 그렇게 막 일하는 사람들이랑 친해진 경우 거의 없어요. 거의 기계현 팀장님이 거의 유일할걸요. 일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기 주변 사람도, 그리고 인생의 방향도 굉장히 이런 거 신경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것만 정리를 하고 나니까 훨씬 삶의 질이 높아지고요. 더 행복감을 많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원래 되게 그런 좀 부정적인 편이었는데, 좀 안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인간이 좀 변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꼭 추천을 드리고, 제가 그것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을 나중에 뭐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